네, 안녕하세요. 민건TV 양정현 회계사입니다. 네, 권순환 회계사입니다. 김규현 회계사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얼마 전에 이마트가 스벅코리아의 지분을 인수했죠.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스타벅스가 나한테는 내 회사 같아. 그 진짜 첫 정이라는 게 있어. 저희 이제 유튜브 처음 에피소드가 스타벅스였고. 한번 내려가 보세요. 첫 번째 스타벅스예요. 스벅코리아 받았다길래 왜 내가 그래요? 그 원래 스타벅스의 주인이 이마트가 50%였고 미국 스타벅스 본사가 50% 이렇게 각각 들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미국 스타벅스가 들고 있던 주식을 매각한 거고요. 그 매각한 걸 어떻게 했냐? 이마트한테 17.5%를 매각했고 나머지는 싱가포르 투자청 쪽에 32.5%를 팔았어요. 얼마에 팔았냐? 이제 17.5%를 이마트가 얼마 주고 사왔냐면 그게 4,723억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다뤄볼 건데요. 네. 첫 번째는 과연 저 지분 가치 4,723억 어떻게 계산된 것인가? 다시 말해 스타벅스의 기업 가치는 어떻게 산정된 건지 한번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마트 입장에서는 스타벅스 코리아 지분이 50%에서 67.5%인가요? 증가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분을 추가로 취득한 이마트의 재무제표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 오늘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오늘은 보여줄 거야. 우리가 회계사라는 거. 우리 한번 보여줄 때 됐어. 첫 번째 이제 밸류에이션을 왜 다뤘냐면 요새 기사 보면 다 밸류에이션에 대한 이슈나 논란들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 공모주들이 많아서 왜 도대체 크래프톤이 이 가격이지? 카뱅이 이 가격을 받았지? 오늘 영상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주식 투자하는 분들한테도 도움 될 거예요. 네. 가치 평가방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절대 평가가 있고 상대 평가가 있고. 근데 대부분은 다 상대 평가가 쓰여요. 그러니까 남과 비교를 하는 거죠. 저희가 다뤘던 제주 맥주랑 빅히트는 EV EBITDA 방식이라는 거를 따랐고요. 그리고 카카오페이는 EV 세일즈, 그리고 카카오뱅크는 PBR, 그리고 크래프톤은 PER 이렇게 다 들으면 이해 안 가죠. 나도 잘 안 갔어. 근데 부동산을 생각해 보면 바로 이해돼요. 부동산을 살 때 보통 뭘로 따지냐면 이거 평당 얼마야? 이런 식으로 따지잖아요. 그래서 30평대 아파트인데 15억에 나왔어. 그럼 평당 한 5천에 나온 거구나. 이렇게 따지는 게 상대평가의 기본적인 로직입니다. 그래서 기업도 똑같아요.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EV EBITDA는 영업현금 흐름 1원당 기업가치는 과연 얼마일까? EV 세일즈는 영업가치가 아니라 매출액 1원당 기업가치는 얼마일까? 그리고 PBR은 순자산 1원당 지분가치는 얼마일까? 그리고 펀은 당기순이익 1원당 지분가치는 얼마일까? 다 이렇게 기준점이 있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부동산 밸류에이션은 평당 얼마인지를 따지는 거고요. 기업은 당기순이익당 얼마를 따질 수도 있고 영업현금 흐름당 얼마인지를 따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건 정답은 없어요. 정답 없어. 정답은 없으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주식 가치는 계속 바뀌잖아요. 네. 흔히 M&A 쪽에서 가장 많이, 상장 쪽에서도 가장 많이 쓰이는 건 지금 EV, EBITDA 요 방식이에요. 아마 스타벅스의 인수가액을 결정할 때도 높은 가능성으로 EV, EBITDA 방식을 쓰지 않았을까 하는 게 이제 저희 생각이에요. 일단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가장 많이 쓰이는 거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동일 업종인 식음료 회사들 EV, EBITDA 방식으로 평가해서 거래를 했기 때문에 스벅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자, 그럼 먼저 계속 이제 EV EBITDA라는 말이 나오니까 영어잖아요.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영어 약자예요. EV는 이제 엔터프라이즈 밸류, 기업 가치이고요. EBITDA는 쉽지 않네요. Earning before interest, tax, depreciation, 야, 자신감 가져. amortization, 아모타이제이션. 이거 약자라고 합니다. 네.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그리고 무형자산 상각비 전 이익이란 거죠. 네. 이제 웬만한 거는 영어를 풀어서 들으면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에비다는 사실 풀어서 들으면 이해가 안 돼. 에비다는 그냥 영업현금 흐름의 대용치다. 그래서 정리하면 EV 에비다 방식은 평가 대상 회사의 에비다, 영업현금 흐름 1원당 기업가치가 얼마일지를 평가해보는 이제 방식인 거예요. 재무제표라고 하면 보통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이렇게가 있는데 조금 회계를 아시는 분들은 현금흐름표 안에 영업활동 현금흐름이라는 게 있다는 거를 아실 거예요. 이것과 에비타가 같은 거냐? 그건 아니에요. 왜 그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쓰지 않고 왜 에비타라고 하는 대용치를 쓰는 건지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스타벅스의 현금흐름표를 보면 계산 과정이 진짜 복잡해요. 여기서 시작해. 복잡하다는 거에서. 숫자로 경영하는 책에 나와 있어요. 이게 에비타가 1980년대에 미국에서 투자은행과 사모펀드에서 이제 거래를 해야 되는데 영업현금 흐름이라는 거를 어떻게 하면 계산해야 되는지를 고민했대요. 근데 당시에 충격적이게도 현금 흐름표라는 게 없었대. 1980년대에. 현금 흐름표는 1990년대에 나온 재무제표라는 거야. 진짜 얼마? 사모펀드랑 투자은행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사실 저희처럼 회계사는 아니거든. 그리고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투자자들도 회계 전문가가 아니야.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은 영업현금 흐름을 좀 쉽고 누구든지
어떻게 이해하기 편하고 이렇게 계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나온 개념이 바로 에비타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90년도에 현금 흐름표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지금까지 에비타를 쓰는 건가요? 책에서의 표현으로 치면은 관성의 법칙을 따르는 좋습니다. 관성의 법칙. 근데 쉽게 말하면 뭐 계속 썼으니까 쓰는 거지 뭐 이런 거지. 그래서 에비타는 어떻게 구하냐? 되게 쉬워요. 손익계산서상의 영업이익 더하기 감가상각비 더하기 무형자산상각비. 그럼 지금 보면 2020년 기준으로 스타벅스 에비타를 한번 구해볼게요. 뭐 어렵지 않잖아요, 계산 공식이. 손익계산서상의 영업이익이 1,600억이고요. 감가상각비가 880억 정도 되네요. 그리고 무형자산이랑 사용권 자산 상각비가 1,000억 정도 되거든요. 에비타가 3,500억 정도가 나옵니다. 신기한 게 현금 흐름표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보면 3,400억이긴 해요. 배열값은 비슷해. 그러니까 이게 뭐가 더 쉬워. 우연의 일치도 있고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게 맞기도 해요. 거의 비슷해. 그래서 이제 에비타를 구했으면 동종업계 나랑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 에비타가 이론당은 기업 가치 얼마인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왜냐면 우리가 처음에 상대 가치로 평가를 한다고 했으니까. 자, 스벅의 동종업계는 커피 파는 애들이지. 커피 파는 애들이지. 실제로 작년 9월에 상업펀드 IMM이 할리스를 기업 가치 2,150억에 KG 이니시스한테 매각을 했다고 합니다. 9년 말 기준으로 보면은 할리스 에비타가 480억이거든요. 시장에서 기업 가치를 2,150억에 평가를 받았대요. 그럼 이게 에비타의 4.5배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이제 여기서 이제 4.5배라는 거를 계속 나올 텐데 멀티플이라는 얘기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년 동안 번 거에 몇 배수를 주고 사오냐 뭐 이런 개념이죠. 그렇지. 스벅은 1년에 에비타가 3,500억이잖아요. 스벅 입장에서 보면은 할리스가 평당 1원당 4.5배 인정받았으면 나는 최소한 이것보단 더 받아야고 생각하는 게 그 인지상정 아니야? 인지상정. 그래서 정리하면은 우리는 EV 에비타 방식으로 평가를 하려면 두 가지를 구해야 돼요. 첫 번째, 평가 대상 회사의 에비타가 얼마인지, 즉 스타벅스 에비타가 얼마인지를 구하고, 두 번째는 이 스타벅스와 유사한 업종의 다른 회사들은 평당 얼마로 가치를 인정받았는지, 그래서 스타벅스의 멀티플 배수는 어느 정도로 적용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런 인수합병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밸류에이션 방법이나 세부 내용을 저희가 알 수는 없어요. 인수합병은 뭐 공시되는 게 없어서. 이제 뭐 공모주 같은 경우는 많이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증권 신고서나 투자 설명서에 다 나오죠. 어떤 평가 방식을 썼고 이 에비타는 얼마고 멀티플 배수를 얼마로 얼마 적용해서 기업 가치가 얼마나 낮다 이렇게 나오는데 뭐 스타벅스는 저희가 추정할 수밖에 없죠. 스타벅스 2010년 감사 보고서를 정확히 보면은 이번 딜에서 평가된 기업 가치는 한 2조 8천억 정도라고 해요. 20년 말 에비타가 3,500억이니까 멀티플 배수는 8 정도. 한 8배 정도 받았다. 정리하면 할리스는 4.5배, 스타벅스는 8배. 8배. 이러면 상대가치 의미가 있는 너 거죠. 할리스랑 스벅 있으면 어디가? 그게 8배와 4.5배 차이야. 스타벅스 기업 가치가 2조 8천억이라고 했는데요. 이걸 좀 구체적으로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기업 가치와 지분 가치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기업 가치는 영어로 엔터프라이즈 밸류라고 해서 EV라고 하고요. 지분 가치는 영어로 에쿼티 밸류라고 하는데 이것도 EV이긴 하죠. 이것도 EV야. 그래서 기업 가치는 지분 가치 더하기 이제 순차익금인데 설명을 하세요. 설명 잘해. 지분율 100%를 인수한다는 그 회사의 주인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 회사의 주인이 된다는 건 그 회사의 자산에 대한 권리도 있는 거지만 빚에 대한 의무도 있는 거예요. 다 떠오는 거야. 네, 결국은 차입금도 내가 갚아야 하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이런 공식이 나온다고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인수하는 회사에 만약에 현금이 있다면 이건 반대가 되겠죠. 어렵죠. 저도 어려워요. 이게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시급 놓고 보고 있으면 이해가 안 돼. 순차익금이 올라가면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수식이야. 근데 부채가 많은.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 왜 차익금이 올라가는데 왜 기업 가치가 올라가지라는 게 그게 상식이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넘겨볼게요, 하나를. 그래서 이항이라고 했나? 이항, 그래, 이항. 그 식을 바꿔놓고 보면 이게 이해가 돼요. 아파트가 내가 살려는 게 20억이 있어요. 여기에 담보 잡힌 차익금이 8억이 있어. 근데 주인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가 이거 차익금까지 너가 그냥 떠가. 그러면 나는 얼마를 주고 사야 돼? 20억 주고 사야 돼? 12억 주고 사야 돼? 12억이지. 12억이잖아. 다 알고 있네. 그러니까 기업 가치라는 거는 아파트 가격인 거고요. 순차익금이라는 거는 이 아파트에 달려있는 빚이에요. 빚이 많으면은 나는 당연히 이걸 차감하고 순액만 나는 주고 사는 거예요. 미국 스타벅스가 이마트한테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야, 우리 스타벅스 기업 가치가 2조 8천억이야. 근데 여기에 우리 회사가 빚이 보니까는 한 1,400 정도 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거 빚 빼고 나한테 2조 7천억만 줘. 근데 너는 17.5%만 사갈 거지? 그러니까 나한테 4,700억만 주면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이 순차입금이라는 거는요, 이자가 발생하는 부채에서 현금을 빼준 거예요. 왜 이제 현금을 빼주냐면, 차입금을 떠왔는데 회사에 현금이 있어. 그러면은 회사에 있는 현금을 차입금 갚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스타벅스는 차입금은 없어요. 은행 이자는 없어. 우리가 1편에서도 이야기한 게 무차입 경영이었잖아요. 1편 보십시오. 네. 차입금은 없는데 리스 부채가 있어요. 3,400억 정도 있고, 그리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어느 정도 있냐면 현금, 그냥 실제 캐시가 22억 정도가 있고요. ABC 피레이가 한 2천억 정도가 있어요. 기업업. 근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정의가 뭐냐면, 현금, 실제 이거는 캐시고, 현금성 자산은 1년 이내에 현금화 될 수 있는 유동자산을 현금성 자산이라고 우리가 분류해요. 근데 ABCP는 이제 기업어음이거든요. 기업어음은 보통 만기가 3개월짜리예요. 그리고 기업어음을 사는 사람 회사 입장은 그냥 회사에 현금 놀리기 좀 그러니까 3개월이라도 우리 뭐 좀 투자해볼까? 라고 해서 요거는 사실상 현금으로 봐도 무방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요, 스타벅스의 지분 가치는 2조 7천억입니다. 그리고 스타벅스의 넷댓, 순차입금 1,300억 정도.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한 게 기업 가치. EV는 2조 8천억. 정리를 해볼게요. 평가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상대평가예요. 이 상대평가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EV 에비타 방식이고요. EV 에비타 방식은 두 가지를 구해야 돼요. 평가 대상 기업의 에비타가 얼마인지, 이 에비타의 멀티플 배수. 과연 스타벅스는 에비타 1원당 얼마의 가치를 부여할 것인지. 그래서 할리스는 4.5배를 받았지만 스타벅스는 8배를 받았다.